축구 역사를 통틀어 한 국가가 대륙 전체의 최고 영예를 이토록 완벽하게 독점한 예가 또 있었을까요? 우리는 손흥민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던 그 순간 단 한 명의 예외만이 허락된 역사가 펼쳐졌고 이제 아시아 최고의 자리는 1년의 공백조차 허용되지 않은 채 또 다른 대한민국 선수에게로 계승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축구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진 곳, 385 스포츠조선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진정한 경사가 겹쳤습니다. 흔히들 아시아의 발롱도르라 부르는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이 바로 그 영예인데요. 이 시상은 1년마다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아시아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런데 이 시상식의 역사를 돌아보면 대한민국 선수들이 얼마나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특히 역대 수상을 살펴보면 한 명의 이름이 이 상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2015년 첫 수상을 시작으로 2017년, 2019년, 그리고 2023년까지 총 4차례나 이 상을 거머쥐면서 아시아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임을 입증했습니다. 그가 이룬 성과들은 하나하나가 기념비적입니다. 2015년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 리그 11골을 포함해 시즌 17골을 터뜨리며 분데스리가 정상급 공격수로 활약했고 그해 여름에는 꿈의 무대인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하면서 새로운 전설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2년 뒤인 2017년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4골을 넣으며 아시아 선수 단일 시즌 최다 골 기록을 경신했고 2019년에는 토트넘을 구단 역사상 최초로 UFC 챔피언스 리그 결승 무대로 이끌었던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시상식이 취소되었던 기간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던 시기의 활약까지 포함한다면 AFC 국제선수상은 그야말로 손흥민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커리어가 절정에 달했던 그 순간 AFC 국제선수상은 오랫동안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의 독주 시대에 단 한 번의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바로 김민재 선수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던 것입니다. 당시 김민재 선수의 상황은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2022년 여름, 튀르키예 페네르바체를 떠나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명문 나폴리로 이적했는데 이는 김민재의 첫 빅리그 입성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빅리그 적응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김민재는 이적하자마자 팀의 핵심 수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임자였던 월드클래스 수비수 칼리두 쿨리발리의 공백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그야말로 만화 같은 활약을 펼쳐 보였습니다. 결국 김민재는 나폴리가 무려 33년 만에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 시대 이후 처음으로 리그 우승인 스쿠데토를 차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벽 그 자체였습니다. 시즌 종료 후에는 세리에 A 올해의 수비수상까지 받으면서 유럽 전체가 인정하는 월드클래스 수비수로 확실히 발돋움했던 시기였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위협과 함께 여전히 유럽 무대에서 영향력을 과시했고 김민재 역시 리그 우승이라는 금자탑에 이어 독일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 분데스리가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리면서 최고의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만들어낸 성과들은 정말 대단하고 가슴 벅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팀 커리어와는 별개로 특히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더 높은 무대에서의 우승 트로피와는 아쉽게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기록에서는 분명 최고였지만 최고의 무대에서 항상 무언가 한 걸음이 부족하다는 갈증이 남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 바통을 이어받아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수상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쌓아 올린 대한민국 선수들의 위대한 계보를 이강인이 단 1년의 공백도 없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강인은 2024-2025 시즌 프랑스 최고의 구단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공식전 49경기에 출전해 7골 6도움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전반기 활약은 눈부셨으며 그가 소속된 PSG는 창단 첫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포함해 프랑스 리그 우승, 쿠프 드 프랑스 우승, 트로페 데 샹피옹까지 모두 우승하면서 쿼드러플, 즉 4관왕이라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강인의 경쟁자였던 일본의 쿠보 타케우사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공식전 52경기 7골 4도움, 이란의 메디 타레미는 인터밀란에서 43경기 3골 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한 시즌을 보냈지만 소속팀이 창단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며 압도적인 팀 커리어를 기록한 이강인에게는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AFC는 결국 이 구단 우승 성과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이강인을 수상자로 선택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업적을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발렌시아 시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패가 없을 정도인데 심지어 발렌시아에서의 시간조차도 실패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2011년 단 10살의 나이에 스페인으로 건너가 발렌시아 유소년 팀에 입단했고 2019년에는 8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100억 원의 바이아웃 조항과 함께 1군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구단 역사상 최연소 외국인 선수 데뷔 기록을 세우기도 했던 이강인에게 발렌시아는 그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강인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2019년 폴란드에서 열린 피파 U10 월드컵이었습니다. 당시 정정용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에서 이강인은 2살 어린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에이스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날카로운 왼발킥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2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의 준우승 신화를 이끌었고 결국 이강인은 대회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을 수상했습니다. 리오넬 메시, 폴 포그바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거쳐간 이 상을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받으면서 그의 천재성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마요르카로 이적해서는 팀 공격을 이끄는 소년 가장이자 확실한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22-23 시즌에는 리그 6골 6도움을 기록하며 라리가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플레이메이커로 인정받았습니다. 국가대표로서의 활약 또한 눈부셨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와의 2차전에서는 교체 투입 1분 만에 조규성 선수의 만회골을 어시스트했고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는 코너킥으로 김영건 선수의 동점골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에 결정적인 힘을 보탰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팀에 늦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압도적인 클래스를 보여주며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최근 A매치 활약에 대해 영국의 매체 트리뷰나는 이강인을 두고 이강인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PSG에서 시즌을 강력하게 시작한 이강인은 국가대표팀에서도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했다. 파라과이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했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강인의 커리어는 그야말로 성공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재 PSG에서 주전 경쟁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강인의 재능과 잠재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여러 빅클럽들이 이강인을 원한다는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영국 버밍엄 라이브는 빌라는 이강인 영입을 위해 5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빅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강인에게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바로 아시안컵 우승 실패와 그때 불거졌던 후폭풍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전력이라고 평가받았던 대표팀이었기에 아쉬움은 더 컸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아시안컵이 돌아옵니다. 대표팀의 상징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이적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손흥민을 대표팀에서 더 오래 볼 수도 있게 된 만큼 다음 아시안컵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AFC 올해의 선수상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다음 월드컵 8강 그리고 60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골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축구 역사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아시아의 발롱도르라고 부르는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이 바로 그 영광의 무대입니다. 이 시상은 1년 동안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 무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아시아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런데 이 시상식의 역사를 돌아보면 대한민국 선수들이 얼마나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실로 놀랍습니다. 특히 역대 수상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이 상을 휩쓸어 왔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첫 수상을 시작으로 2017년, 2019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3년까지 총 4차례나 이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2015년 손흥민은 독일 레버쿠젠에서 리그 11골을 포함해 시즌 17골을 터뜨리면서 분데스리가 정상급 공격수로 활약했고 그해 여름에는 꿈의 무대인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14골을 넣으며 아시아 선수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고 2019년에는 토트넘을 구단 역사상 최초로 UFA 챔피언스 리그 결승 무대로 이끌었던 전설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상식이 취소된 시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기도 포함하여 손흥민의 시대가 지속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AFC 국제선수상은 말 그대로 손흥민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흥민이 이 상을 받지 못했던 단 한 번의 예외가 2022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또 다른 한국 선수, 바로 김민재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당시 김민재 선수가 보여준 상황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2022년 여름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를 떠나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명문 나폴리로 이적했는데 이는 김민재의 첫 빅리그 입성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김민재는 이적하자마자 팀의 핵심 벽이 되었습니다. 전임자였던 칼리두 쿨리발리의 공백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결국 김민재는 나폴리가 무려 33년 만에 전설적인 디에고 마라도나 시대 이후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시즌 종료 후에는 세리에 A 올해의 수비수상까지 받으면서 유럽 전체가 인정하는 월드 클래스 수비수로 발돋움했던 시기였죠. 이후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고 김민재 역시 리그 우승의 위협에 이어 독일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 분데스리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등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만들어낸 성과들은 정말 대단하고 가슴 벅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인적인 영광과 리그 우승 성과와는 별개로 특히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더 높은 무대에서의 우승 트로피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기록에 있어 항상 무언가 한 걸음이 부족하다는 갈증이 남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대한 계보가 단 1년의 공백도 없이 이강인 선수에게로 그대로 이어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강인이 AFC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손흥민과 김민재가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완벽하게 계승한 것입니다. 이강인은 2024-2025 시즌 프랑스 최고의 구단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공식전 49경기에 출전해 7골 6도움을 기록하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시즌 전반기 그의 눈부신 활약은 팀을 이끌었습니다. 소속팀 PSG는 창단 첫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하여 프랑스 리그1 우승, 쿠프 드 프랑스 우승, 트로페 데 샹피온까지 모두 우승하면서 쿼드러플, 즉 4관왕이라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강인의 주요 경쟁자였던 일본의 쿠보 다케 부사는 레알 소시에다드 소속으로 공식전 52경기 7골 4도움을, 이란의 메디 타레미는 인터밀란에서 43경기 3골 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두 선수 모두 훌륭한 시즌을 보냈지만 압도적인 팀 커리어, 특히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한 이강인에게는 감히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AFC는 결국 우승 성과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이강인을 수상자로 선택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그의 업적을 돌아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발렌시아 시절 외에는 거의 실패가 없었으며 심지어 발렌시아에서의 시간조차도 실패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2011년 10살의 나이에 스페인으로 건너가 발렌시아 유소년 팀에 입단했고 2019년에는 8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과 함께 1군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구단 역사상 최연소 외국인 선수 데뷔 기록을 세우기도 했던 이강인에게 발렌시아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강인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2019년 폴란드에서 열린 피파 U20 월드컵이었습니다. 당시 정정용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에서 이강인은 2살 어린 막내였음에도 팀의 에이스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날카로운 왼발킥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2골 4도움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준우승 신화로 이끌었고 결국 대회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을 수상했습니다. 리오넬 메시, 폴 포그바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거쳐간 이 상을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받은 것입니다. 이후 마요르카로 이적해서는 팀 공격을 이끄는 소년 가장이자 확실한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22-23 시즌에는 리그 6골 6도움을 기록하며 라리가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플레이메이커로 인정받았습니다. 국가대표로서의 활약도 눈부셨는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와의 2차전에서는 교체 투입 1분 만에 조규성 선수의 만회골을 어시스트했고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는 코너킥으로 김영권 선수의 동점골에 기여하며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팀에 늦게 합류했음에도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며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최근 A매치 활약에 대해 영국의 매체 트리뷰나는 이강인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PSG에서 시즌을 강력하게 시작한 이강인은 국가대표팀에서도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그의 가치를 높이 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강인의 커리어는 성공의 연속이었고 앞으로의 기대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PSG에서 주전 경쟁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재능과 잠재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여러 B클럽들이 이강인을 원한다는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영국 매체는 빌라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5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빅딜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강인에게도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바로 최근 아시안컵 우승 실패와 그때 그 후 폭풍이 있었던 점입니다. 역대 최고의 전력이라고 평가받았던 대표팀이었기에 아쉬움은 더 컸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아시안컵이 돌아옵니다. 대표팀의 상징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이적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손흥민을 대표팀에서 더 오래 볼 수도 있게 된 만큼 다음 아시안컵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AFC 올해의 선수상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다음 월드컵 8강 그리고 60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분석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 채널 이름 385 스포츠조선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 어떤 빅클럽으로 이적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